박수. 발표 순서는 TAB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TAB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TAB의 실제 적용 과정, 그 다음에 Q&A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TAB란 무엇인가? TAB, 영어로는 테스팅, 어저스팅, 그리고 밸런싱입니다. 한국어로는 시험, 조정, 평가죠. 이것의 정의는 공기조합을 위해 에너지 반응체인 공기압에 대하여 혈계값에適当한지 시험을 하고 오차가 있는 경우 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AB의 목적으로는 설비의 초기 투자비 절감, 공사 과정의 품질 향상,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열 손실 방지, 운전 비용 절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결국 요약하자면 성능 최적화라고 결국에는 볼 수 있습니다. TAB의 적용 대상을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분배 계통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몇몇 개를 좀 찝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풍기를 보겠습니다. 이 분류는 좀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또 몇 가지만 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 먼저 원심형 송풍기입니다. 원심형 송풍기는 특징은 압력 상승이 크다, 그리고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구조가 견과 역 장시간 운전에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고속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류형 송풍기입니다. 요거는 근데 솔직히 본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은 충류형 송풍기. 충류형 송풍기는 큰 유량의 공기를 좌우로 이동시키는데 적합하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가 공기를 축방향으로 밀어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발휘하는 그런 송풍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공식인데요. 이게 TAB에도 적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량 계산하는 것이. 요거 공식들도 좀 익숙하실 겁니다. Q는 VA. 다음은 정확 계산. 정확 계산도 아마 교과목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소비 계산. 요식 아마 뒤에서도 비슷한 식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은 덕트입니다. 덕트는 공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죠. 이게 원형 덕트, 사각 덕트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공식입니다. 정확 품질 계산 있습니다. 또 압력 계산. 요식들로 덕트의 TAB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량 조정 템퍼. 이거 풍량을 조절하는 그런 템퍼라고 볼 수 있죠.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좀 실수가 된 것 같은데, 요거 물 분배 계통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펌프의 종류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종류를 찝어서 몇 가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펌프입니다. 원심 펌프는
안내기세 유무에 따라서 이제 물류투 펌프, 그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네. 원심 펌프의 특징은 이제 펌프는 회전하는 임페일러가 이제 유체의 원심력을 가해서 유체를 외부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유체의 유속과 압력도 높아져서 빠른 유속과 고유량이 필요한 공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이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다단 펌프입니다. 다단 펌프는 이제 각 단계마다 이제 임펠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압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인데요. 단일 단계 펌프에 따라 비해서 이제 훨씬 높은 압력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펌프의 관련 공식입니다. 유량 공식, 펌프의 전력 계산, 좀 익숙한 공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조 공식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일러입니다. 네, 보일러도 이제 종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찍어서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이제 구조가 비교적 또 간단해서 제작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비교적 낮은 압력의 증가나 음수를 생성하는 데 적합하다. 네. 그런 보일러. 다음으로 이제 소관식 보일러입니다. 소관식 보일러는 물이 이제 보일러 수관 내부를 흐르고 그 주위로 이제 연소 가스가 흐르면서 이제 물을 가열해서 증기를 생성하는 방식의 보일러. 고압에서의 증기 생산에 매우 적합한 그런 보일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관류식 보일러입니다. 물이 이제 보일러 튜브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가열되고 즉시 증기가 발생하는 방식의 보일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또 작아서 이제 크기가 또 작고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일러의 또 관련 공식이 또 나왔는데요. 보일러의 열량 계산, 효율 공식, 연료 소모량 계산, 출력 등이 또 TAB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또 이 냉동기인데요. 냉동기의 종류들. 왕복동식 냉동기. 이제 피스톤의 이제 왕복 운동을 통해서 냉매를 압축해서 냉각 효과를 얻는 냉동기고요. 이 방식은 소형 및 중형 냉동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원심식 냉동기입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냉매를 압축해서 냉동을 하는 방식으로서 대형 냉동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수체를 이용해서 열을 냉동 에너지로 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이제 대형 산업시설이나 건물에서 이제 열을 재활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공식들이 냉동기 용량 계산, 시욕기 공식도 있고요. 전력 소모 계산 공식, 시욕기. 다음으로는 이제 TAB의 실제 적용 과정이 되겠는데요. 실제 적용 과정. 첫 번째, 사전 증기미 계획. 이 과정은 이제 뒤에 올 이제 TAB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수행할 것은 이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설계 도형, 부하 계산서, 시방서가 아니죠?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그다음에 각종 승인서, 성능 자료, 시험 성적서 등을 수집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검토를 합니다. 이제 뭐 여러 장비의 뭐 노화 여부나 뭐 용량 등을 알아놓고 다음 공기 분배 계통의 이제 풍량 분배 적절성 검토를 하고요. 덕트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공조기 및 팬 용량, 실내 환기량 등을 검토합니다. 물 분배 계통에서는 유량 분배 적정성을 보고 주 배관경 등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음 같은 부분이 중요하니까 검토할 수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TL이 준비 작업을 하고 이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부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잘해줄 이찬영 분이 나와서 좀 더 지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방 부하만 발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설계 도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공식은 Q는 KA 델타 T를 이용해서 난방 부하를 구할 겁니다. Q는 열량이고 A는 열 관리율, A는 전열 면적, K가 열 관리율입니다. 열 통과율은 여기 나와 있고요. 난방 부하는 유리창 손실 열량과 내벽 손실 열량, 내벽 손실 열량을 구해서 합하면 됩니다. 유리창 손실 열량은 남쪽 창과 동쪽 창 손실 열량을 구하면 되고요. 남쪽 창 손실 열량부터 보면은 유리 이중 2.6 열 통과율에서 2.6 창의 면적이 1 곱하기 1.5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W 1 곱하기 1.5 이게 창의 면적입니다. 창이 남쪽은 3개, 동쪽은 4개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창의 면적 곱하기 창의 개수 곱하기 실내외 온도차 곱하기 여기에는 이제 방위 개수라고 방위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남쪽 창은 234W, 동쪽 창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열 통과율, 창의 면적, 창의 개수, 실내외 온도차, 방위 개수, 3개 정식 만점 이거 다 나옵니다. 외벽 손실 열량도 유리창 손실 열량과 마찬가지로 외벽이 열 통과율이 3.7인 걸 확인했어요. 3.7 곱하기 남쪽 벽의 면적입니다. 벽의 면적은 14 여기는 14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14 곱하기 3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유리창 남쪽 벽에 있는 유리창의 면적을 제외한 실내외 온도차가 있어요. 3.7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 곱하기 방위 개수 해서 2775W가 나왔고요. 밑에도 똑같은데 밑에는 면적이 18 곱하기 68 곱하기 3에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창의 면적 빼고
온도차 여기 방위계수 1.1에서 2349.2W가 나옵니다. 내려 침실 열량은 바닥과 북쪽과 서쪽을 내야 되는데 바닥의 열량 통과율은 2.2입니다. 2.2 곱하기 바닥 노래비 그 다음에 실내외 온도차 12,073.6W가 나오고요. 이 북쪽의 열 통과율은 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 4.1 곱하기 넓이 곱하기 온도차에서 0 나오고요. 서쪽도 똑같이 열통과율 4.1 곱하기 넓이 곱하기 내외부 온도차 19에서 3,444W가 나옵니다. 다 합치면은 25,219W가 나오고요. 약 26kW가 됩니다. 냉방은 이찬영 씨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냉방 부하를 부하기 앞서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는 26도, 외기 온도는 32도입니다. 그 외 천장, 부분, 외벽, 내벽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유리창의 일사량과 전도 열량이 있습니다. 유리를 통한 부하, 그거는 냉방은 냉방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냉방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열이 들어오고 또 조명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난방보다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통한 부하, 일단 일사 열량과 전도 열량을 줘야 됩니다. 일사 열량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 곱하기 면적 곱하기 차폐개수, 그 다음에 전도 열량 같은 경우에는 전도 열량 곱하기 면적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동쪽과 남쪽의 유리창을 계산해주면 4127.45W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벽의 침입 열량은 외벽 부하는 열 통과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문이 4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4개가 있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쪽 벽의 면적에서 창문의 면적을 빼줘야 됩니다. 남쪽 벽 같은 경우에도 창문의 면적을 빼서 이렇게 총 2286.9W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벽 침입 열량은 똑같은 열 통과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이럴 때 열 통과율 3.2. 그 다음에 여기 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문 2개가 있습니다. 이 문에 내벽에서 문은 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켜줘야 돼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요. 네, 조명 부하 같은 경우에는 1800W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안정기 발열 1.2를 곱하여 2160W가 나왔고 이러한 계산들을 합치면 총 9638.03W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AB의 실제 적용 과정이고요. 이 그림이 이제 장비를 준비하는 그림입니다. 무슨 장비냐면 풍량계 덕트나 환기물을 통해 흐르는 이제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풍량계, 정압계, 시스템의 정압을 측정하는 이제 덕트와 환풍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정압계, 그리고 온도계, 공기와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시스템의 난방 및 냉방 성능을 평가하는 유량계, 물 분배 계통에 포함되며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유량계, 압력계, 덕트와 파이프 내 압력을 측정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압력계. 이제 풍량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이제 풍량계랑
풍량계. 요거 제가 이제 그 실수를 한 건데, 요게 아마 유량계일 겁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측정 기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편의상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관리입니다. 이제 실제 성능을 측정해서 이제 시스템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량 시험. 풍량계를 사용해서 이제 덕트나 환기구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목적은 이제 공기 분배가 각 구역에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정압 시험. 정압계를 사용해서 덕트 시스템의 공기 압력을 측정하는 정압 시험. 온도 시험. 온도계를 사용해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시험. 유량 시험. 유량계를 사용해서 물 분배 계통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 시험. 압력 시험. 압력계를 사용해서 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장비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시험. 그리고 이 이외에도 소음 시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정 단계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을 조정하는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그 조정된 걸 이제 밸런스, HVAC 시스템에서 공기 또는 물이 각 구역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검증, 또 이제 설계 사양에 맞게 되는지, 맞게 조정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이제 설비를 이제 돌리면서 유지 보수, 또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눠보자면 이제 개통 검토하고 예비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 전원 점검, 공기 분배 계통의 시험 조정, 물 분배 계통의 시험 조정, 가동 지역 계통의 점검, 온도 습도 조정, 소음 측정, 종합 보고서 작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